안녕하십니까. 비전교육학입니다. 2012학년도 교육학 객관식 기출문제 마지막 문항을 드디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항 분석이 끝나면 2011학년도 교육학 기출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0번 문제 정말 중요하죠. 이 문제는 매년 지속적으로 출제되고 있는 객관식 문제에서 봤을 때 한 경향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문제를 읽어보면 다음은 어떤 이론을 학교에 적용한 내용이다. 이 내용에 가장 부합하는 이론과 그 제도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13학년도에도 출제가 되었었던 겁니다. 보면 교사가 더 큰 내적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직무를 재설계하는 방법을 모색한다. 직무 풍요화죠. 교사의 동기는 보수 수준이나 근무 조건의 개선보다 가르치는 일 그 자체의 성취감을 통해 더욱 강화된다. 그러니까 보수 수준이나 근무 조건의 개선으로도 가능해요. 교사의 동기를 어느 정도 건드리는 거는. 근데 여기 뭐라 되냐면 그것보다는 일 자체의 성취감을 통해서 더욱 강화된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의미냐면 허즈버그가 제시하는 위생 이론만으로는 동기를 더욱 강화시킬 수는 없어요. 어떻게? 동기 요인을 통해서 교사의 동기를 더 강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교사에게 직무 수행상의 책임을 증가시키고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와 재량권을 부여하여 심리적 보상을 얻게 한다. 한마디로 교사라고 하는 직급 자체가 너무나 평등하다는 거예요. 보면 아시겠지만 평교사, 지금 상태를 수석교사제가 있기 이전의 상태를 보면 평교사 교장 경험 이 올라갈 수 있는 체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사가 어떻게 된다? 어차피 내가 뭐 잘하든 못하든 뭐 크게 인정받을 게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수직적으로 직급이 계열화되어 있다면 거기에 해당하는 만큼 내가 능력이 뛰어나면 거기에 보상을 더 얻거나 내가 내 능력을 자율적으로 부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면 더 열심히 하고자 하는 동기가 생성될 텐데 교사라고 하는 직급 자체는 너무나 평탄한 상태였다. 평교사, 교감, 교장. 평교사에서 교감이 된 것도 한 명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교사의 동기는 더 저하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적인 교육 현장과도 맞아떨어지고 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무 풍요화의 대표적인 예로 수석 교사제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교감 밑에 한 개의 직급을 계열화시켜서 수석 교사제를 도입하고 수석 교사제와 평교사는 좀 다른 차별성을 두었던 거죠. 그리고 이렇게 수직적으로 직급을 계열화함으로써 교사의 동기를 유발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 이거는 실제적으로 지금 상용화돼서 쓰이고 있고, 그리고 이것이 가지고 있는 교육적 가치도 좀 뛰어나고, 객관식 기출 문제도 출제가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공부를 하시고 들어가셔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허즈버그는 인간의 동기, 욕구 에너지, 이제 동기를 어떻게 유발하면 좋을까?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뒀습니다. 특히, 매슬로우가 개인의 내부에 있는 욕구 에너지에 관심을 두었다면, 이 허즈버그는 인간의 욕구를 일으킬 수 있는 외부적인 작업 환경들에 초점을 두었던 겁니다. 어떤 환경 속에 있으면 동기가 유발되고, 어떤 환경 속에 있으면 동기가 유발되지 않냐. 혹은 어떤 환경 속에 있으면 기분이 안 좋아서 내가 할 수 있는 수준보다 더 안 하게 되고 어떤 수준에 있으면 동기가 더 유발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정한 수준만큼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만큼 발휘할 수 있냐 이런 작업 환경들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기를 유발하기 위해서는 이런 요인 두 가지로 나누었죠. 위생 요인과 동기 요인으로 나누어서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고 이 두 가지 요인이 다 충족되어야지 적절한 동기를 유발할 수 있다고 보는 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허스버그 관점에서 인간의 동기를 유발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위생 요인이 제공되어야 하면서 이와 더불어서 바람직한 동기 요인도 함께 제공되어야지 인간의 욕구를 훨씬 더 적극적으로 동기화시킬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동기 요인은 여러분도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자, 허즈버그는 뒤에서 보시면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전통적 견해에는 만족에 반대되는 개념은 불만족으로 치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만족이 아니면 불만족이다. 근데 허즈버그는 달랐어요. 만족이 아니면 불만족이 아니라 무만족이라는 거예요. 그럼 불만족의 반대는 뭐냐? 무불만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족에 대비되는 개념이 불만족이 아니라
만족이 아닌 대비는 무만족, 만족이 없음. 불만족에 대비되는 거는 불만족하면 무조건 만족한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불만족에 대비는 무불만족, 그냥 불만족하지 않은 그런 상태, 이런 요인으로 동기 요인과 위생 요인을 나누어서 설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기 요인은 만족할 수도 있고 만족할 수 있는 상태가 동기가 유발된 상태, 동기 요인이 없으면 불만족이 아니라 무만족, 그냥 만족이 없는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만족 요인은 개인의 생산 능력의 증대를 가져온 요인이에요. 증대. 즉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끌어낼 수 있는 게 동기 요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위생 요인이 좀 달라요. 불만족에 대항하는 거는 무불만족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불만족하게 되면 작업 수행상의 손실을 예발하게 해주는 요인이 바로 위생 요인이에요. 그래서 불만족이 없으면 무조건 만족은 아니에요. 그냥 무불만족이에요. 무불만족이면 어떤 상태냐? 작업 수행상의 손실은 예방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무불만족 상태라고 해서 막 개인 생산 능력에 더 이상 증대는 가져오지 않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불만족이 없는 무불만족인 상태는 개인 생산 능력의 증대를 가져온 건 아니다. 단 작업 수행상 손실을 예방할 수 있게 해준 요인이다. 그래서 내가 100% 작업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 만약에 무언가 불만족한 상태, 예를 들면 너무 더워요. 너무 더운 상태에서 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100에서 80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에어컨을 틀어줘서 내가 시원하게 해줬어요. 그러면 100에서 더 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불만족이 없어졌으니까 그냥 나의 100 이 정도 수준만 한다는 거예요. 동기요인은 달라요. 이 100에서 120, 140을 끌어낼 수 있는 게 동기요인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떻게 친한 친구가 일을 하게 해준다든지, 아니면은 인정받게, 정말 뛰어나게끔 인정받게 해준다든지, 아니면 더 자율성을 부여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을 씀으로써 내가 가지고 있는 100이라는 능력치에서 120, 140을 끌어내는 게 동기요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직무를 계열화하는 거, 그냥 한 개 직무를 더 만들어주는 것 자체만으로도 어떻게 한다? 이런 동기요인을 자극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동기요인을 제공함으로써 인간의 동기를 더 적극적으로 유발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허즈버그의 동기위생 이론 중에서도 직무풍요화, 혹은 이거를 대표적으로 직무풍요화를 학교 조직에 연관시키면 수석교사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강의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본 시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강의도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